진정한 친구가 단 한 명 없어도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을 업신여기며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일은 아주 적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고독을 사랑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외로움은 괴로움이 된다. 어울리려고 애쓰지 마라. 인생의 행복은 친구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만족에서 온다. 천천히 곱씹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 없이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의 조언처럼 내 인생과 상관없는 인간관계에 휩쓸려 얄팍한 행복을 얻을 바에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의 주도권이 외부에 있다고 믿으면 나는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풀리면 행복할 것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일이 꼬이면 불행해지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주면 행복하겠지만 그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쳇바퀴 위에 올라탄 다람쥐처럼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존재에 따라 결정되는 행복, 갈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라면 그것을 정말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라는 단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서기라고도 합니다. 위에서 말한 니체의 말처럼 진짜 혼자일 수 있는 홀로서기가 되지 않는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는다면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이유를 안다면 홀로 선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홀로 설 때 비로소 삶 전체가 달라지는 까닭은 뭘까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것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고 다루는 능력입니다.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나 자신이 가지는 것이 홀로서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삶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가지는 것. 주도권이 내게 있어야 주변의 상황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들이닥쳐도 스스로 원만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남에게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청하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황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는 노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내면의 에너지가 충분하게 채워진 사람은 혼자가 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되어 자신을 희생하거나 부정하면서까지 다른 사람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고민 역시 굳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잠시 후련할 뿐 결국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의존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 가지에서 독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딱 세 가지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건강, 그리고 돈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의존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휘둘리게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건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알차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채워지는 내면의 에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하게 채워내면 오히려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쉬워집니다. 그리고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웬만한 어려움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구하는 조언이 유익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꾸만 확인하는 일은 불안은 계속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일이라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자기 비난의 화살을 멈춰야 됩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내리는 가혹한 판단입니다. 이 화살을 맞으면 사람들은 첫째로 더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둘째로 자책과 우울의 수령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진 어린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아프겠다. 괜찮아? 라고 말해봅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성장해야 합니다. 나를 자꾸만 문제아로 만드는 자기 비난의 화살은 자존감을 무너지게 합니다. 보통은 비난의 화살을 자신에게 쏘는 건 익숙합니다. 익숙한 걸 넘어서면 나를 넘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일부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만 하면서 가족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쏩니다. 그 고통은 자신도 가족도 오래갑니다. 그러기 전에 건강하게 스스로를 의존하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극복하기에 딱 맞는 인디언의 속담이 있습니다. 인디언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다룬 속담입니다.
어느 지혜로운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로 용기, 희망, 자신감, 신념, 확신 등을 먹고 살지. 다른 한 마리는 나쁜 늑대로 분노, 좌절, 공포, 짜증 등을 먹고 살아. 어린 손자가 물었다. 그럼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인디언 추장이 답했다. 내가 먹이 주는 쪽이 이긴단다. 맞습니다. 누구에게 먹이를 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먹이를 주는 건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에 남을 의존하기보다 스스로를 의존하고 홀로 설 수 있는 먹이를 마음에 줘야 합니다. 세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 혼자 지내는 사람은 매일 집에 틀어박혀 우울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산책, 독서, 명상 등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에너지를 채워 늘 생기가 가득합니다. 간혹 홀로 즐기는 취미활동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폭과 방향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매일 차곡차곡 쌓인 내적 에너지는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 진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스스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만 생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하면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삶은 윤택해집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강인한 내면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서에 몰입하는 것도 좋고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꿈과 생각을 정리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산책이나 혼자서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건강하게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자신의 일상에서 나에게 맞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계속 잘 돌아가던 톱니바퀴를 멈췄다가 다시 돌리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뭔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때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내가 되기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혼자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잃어갑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한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욕심을 버릴 수도 있고 용서할 힘도 생겨나게 됩니다. 혼자만의 세계와 타인과 함께하는 세계의 균형을 잡는 힘도 생깁니다. 사람은 깊은 혼돈을 빠져나와서 슬픔을 스스로 극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해력과 포용력을 통해 진짜 어른이 되어갑니다.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한 사람은 체념과 활기와 여유로움과 성숙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고독의 힘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은 익숙한 지점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도 있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에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 혹은 단순히 견뎌내는 것으로 보지 말고 외로움을 기꺼이 선택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혼자 됨이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라고 권합니다. 고독의 기술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눕고 싶고 앉고 싶어하는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걷기를 즐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이 천천히 걸어보세요. 상처투성이의 무거운 몸, 질병의 나, 내 삶의 온몸을 다독이며 고독하게 걸어보세요. 고독을 받아들일 때 고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걷지 않으면 더 이상 생존은 없다. 는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이 걸음이 산책으로, 독서로, 운동이나 여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 지금 홀로 서는 시점에 있거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시간이겠지만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